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영명에 지역 명칭인 신당을 병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서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필요할 경우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의 신당 병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달서구는 신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명 병기 추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명 병기를 위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던 달서구는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신당동이라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하나의 법정동이거든요. 그런 법정동이 지하철 영명의 병인 표기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그 달서구의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영명 교체를 놓고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 2,39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77명, 응답자의 86.6%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 영명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11.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계명대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의 변경을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6.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동네에 저희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 글자 두 자를 못 넣어주는 신당이라 하는 그 글자를 못 넣어주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생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계명대역의 신당 병기는 무엇보다 대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당동 영명병기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부터 한마음으로 뭉쳐 대구 시민과 계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 영명병기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계명대역의 영명 병기 추진을 계기로 다른 도시철도역 주변에서 영명 변경이나 병기 요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개 역을 바꾸든 두 개 역을 바꾸든 비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여러 일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대구의 한 노동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경북대 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작성 업종으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최저시급 9,86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3.4%, 55명에 달했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노동당국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할 때 이 근로계약서에 굉장히 중요한 입증자료, 근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주들이 노동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게 시간 미준수 그리고 임금 체불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은데 그걸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장님과 감정 싸움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에는 13개나 되는 대학이 노동인권이라는 과목을 경기도의 지원 아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
경북과 같은 대구시도 그런 지원을 하게 할 것이고, 설령 그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학교가 반드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에는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에 대한 상시 감독을, 대구시에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년 노동 지원 사업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합니다. 이에 맞춰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은 광역 환승제를 시행하는데요.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강력철도 대경선이 다음 달 14일 개통합니다. 대경선은 구미와 사곡, 북삼가 외관, 대구 세계역과 경산 등 8개 역을 오갑니다. 기점인 구미에서 종점인 경산까지 총 연장은 61.85km로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동대구역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대구 생활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환경의 변화죠. 광역철도로 묶인 대구와 경북시군은 광역 환승제를 도입했습니다. 철길이 놓인 구미와 칠곡, 대구와 경산을 비롯해 인근 김천과 성주, 고령과 영천, 청도 등 9개 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9개 시군의 일반 버스 요금이 성인은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는 400원으로 통합됩니다. 구미시 기준 청소년 요금은 250원, 어린이 승차료는 300원 저렴해지고 성인 요금의 교통카드 할인 혜택은 사라집니다. 대구 광역시, 영천시, 경산시가 기존에 1,500원 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금 기준에 다른 9개 지자체까지 같이 다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카드 요금 할인 100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역 환승제 요금 할인은 교통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찍은 뒤 1시간 이내 최대 2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스 간 환승은 무료며 좌석 버스로 갈아타면 4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버스와 철도 간 환승 할인액은 광역철도 기본요금인 1,500원의 50%, 750원입니다. 한편 광역철도 요금은 1,500원에서 시작해 거리에 따라 점점 늘어나 가장 먼 구미와 경산까지 2,800원이 소요됩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범죄에 이용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8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SNS상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들, 한국계 외국인을 가장한 가짜 계정들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조직원들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건너간 뒤 가짜 SNS 계정으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쌓이면 투자를 권유하며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채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이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쌓고 그 이후에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가짜 정보와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84명으로부터 122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여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여성 조직원들에게 버스톡 등을 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만큼 해외 관광 수요가 늘었습니다. 대구공항에도 하루 1만여 명이 이용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여파를 많이 벗어난 모습인데요.
이용객이 늘다 보니 최근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단속 건수도 벌써 2배가 넘었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공항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얌체 운전자들이 도로 가장자리 2개 차선을 점령하면서 이 일대는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주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장 부족. 올해 들어 대구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000여 명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1,400여 면 뿐입니다. 평일에도 주차장은 늘 혼잡하고 주차장을 계속 돌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결국 적당히 차를 대놓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도 없고 저기도 하나도 없고 몇 시간 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개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1시간 반 전에 왔는데 뺑뺑뺑뺑 돌다가 대구공항 측은 국제선 이용객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 주차된 차량이 증가해 주차 순환율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불법 주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했던 시기에 단속 건수는 해마다 300~4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7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2배를 넘었습니다. 대구공항 측은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차 안내인을 배치하는 등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은 주차장 증설 문제엔 관여할 수 없지만 단속 강화는 할 수 있다며 대구공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 놓으니까 이제 주차 수요가 늘었겠죠. 따로 저희들 할 거는 이제 카메라 증설 문제, 추가 설치하는 문제. 대구공항을 오가는 노선과 편수의 증가에 이어 다음 달 대구공항 국제선 터미널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구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내년 2월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500원 오른 4,500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택시기사들은 반기는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 130m를 갈 때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지난해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보다 500원 오른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건 지난 18일. 주행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요금도 시간대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기사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의 기본요금이 4,800원임을 감안하면 그나마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는 한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집니다. 그 매일 나오면은 지금은 뭐 그때보다 오히려 못해요. 이 동대구역에 오는 사람들은 그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적게 하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은 적게 하는 사람은 한 6만 원. 서울은 10시부터 할증 들어갑니다. 11시부터 40% 할증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구는 11시부터 20% 그게 끝입니다. 요금도 기본요금도 마찬가지고 4,800원 대구 4,000원이고 대구는 500원 올랐다 해도 그래도 서울보다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야간도 그렇고요. 지금 그런 실정이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지만도 일단은 뭐 다른 데보다는 많이 몰리도 어느 제값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금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택시비가 오르는 것 자체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을 안 하잖아, 그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데 혹가다 하면서 바쁠 때나 이거 할 때 그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없는 서민층에서 요금이 오른다 하면 좀 문제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대로 시행하는 게 안 낫겠나.
대구시는 다음 달 중에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4,500원으로 도출된 안건을 최종 심의할 방침입니다.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는 최종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며칠 전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역명에 지역 명칭인 신당을 병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서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필요할 경우 역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의 신당 병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달서구는 신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역명 병기 추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명 병기를 위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던 달서구는 역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신당동이라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하나의 법정동이거든요. 그런 법정동이 지하철 역명의 병행 표기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달서구의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역명 교체를 놓고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 2,39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77명, 응답자의 86.6%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 역명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11.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계명대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의 변경을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6.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동네에 저희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 글자 두 자를 못 넣어주는 신당이라 하는 그 글자를 못 넣어주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생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계명대역의 신당 병기는 무엇보다 대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당동 역명병기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부터 한마음으로 뭉쳐 대구 시민과 계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 역명병기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계명대역의 역명병기 추진을 계기로 다른 도시철도역 주변에서 역명 변경이나 병기 요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개 역을 바꾸든 두 개 역을 바꾸든 비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청룡맨션 앞 노후 옹벽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달성군은 주민 참여 예산 2억 원을 들여 총연장 114m, 높이 6.5m 규모의 옹벽을 세척하고 도색도 다시 했습니다. 또 옹벽에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볼거리 있는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군청 사업부서의 검토와 군민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대구 지역 주택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826명으로 지난해보다 178명, 1.1%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이 14.8% 오르면서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과 서울, 경기와 강원은 1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국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여 명으로 세액으로는 1조 6천억 원입니다. 달성군이 낙동강과 금호강 자전거길에 24개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LED로 만들어진 이 번호판은 야간에도 전력 없이 불을 밝힐 수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구시는 건강급식 우수학교 20곳을 선정했습니다. 화원 곧돌 유치원, 상원 유치원, 상인초등학교, 파오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화원고등학교 등이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4세까지의 미필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병역 의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구 지역 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자활사업단 굿모닝 데이그를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단은 서구 원대동에 위치하며 바리스타와 제빵 교육을 받은 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코앞입니다. 하지만 유독 대구에서만 먼 얘기로 들립니다. 대구 경북 통합설명회에선 최저임금 배제 논의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